자, 경제 이론이 들어오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운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프 이제 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수식도 나오는데 이 그래프 수식에 요건 이론을 보조해주기 위한 설명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그래프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두 번 정도 보시고.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우리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중고등학생의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벌써 반쯤에 왔어요. 들으면 잊어버려요. 딱 서는 순간 잊어버려요. 당연하니까. 그래서 뭐를 했냐,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책을 읽어보면서 설명드렸던 것에서 자기만의 표시를 좀 해둬요. 그러면 나중에 볼 때는 그 표시 보면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잊어버리는 속도가 덜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곡선, 망각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때는 더 빠릅니다. 25세 지나면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치매 예방이 진짜 확실된 겁니다. 소뇌, 암기를 하다 보면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소뇌가요, 기억을 안 하다가 기억을 하기 시작하면 소뇌가 깨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게 많이 깨어날수록 이제 기억력이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하면 여러분 치매 예방이 되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자, 그래서 반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중요한 게, 우선 시험 문제, 우리가 29회 시험에 출제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수요량의 변화.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걸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면은 자주 틀리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우선 글자를 봤더니 밑에는 5글자, 위에는 6글자, 하나가 더 많아요. 개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개념은 큰 차이가 있다. 자, 밑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해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가격 말고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다른 요인, 조건들은 일정 불변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뭐만 변하는 거죠? 가격만 변해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이것은 가격은 변화가 없어. 큰 차이네요.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은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다. 큰 차이예요. 근데 가격은 변화가 없고 위에 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변화가 없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한 거예요.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가격 말고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예요. 자,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가격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자,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상에서 이동한다. 자,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 나타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커피 가격이, 자, A점 볼까요? 커피 가격이 얼마? 6,000원일 때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그럼 이 A점이 커피 가격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A점이 뭐를 따라서 이렇게 동일한 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해.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선상이죠. 상에서 A점이 B점, 점이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변하죠? 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했을 때 우리는 가격이 변하면은 하여튼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꼭 나와요.
상이 꼭 나와. 이 상에서 이동을 하면, 상이 나오면 무슨 변화? 상이 나오면 수요량의 변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작년에는 공급에서 나왔거든요. 공급에도 상이 나왔어요. 상이 나오면 양의 변화가 돼. 하여튼 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밑에는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해. 여기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의 변화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자, 종축은 우리가 가격을 표현하고 횡축은 수요량, QD가 바로 수요량입니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다. P0. 자, 커피 가격이 예를 들어서 3,000원이다. 3,000원 P0는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 Q0만큼 현재 소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소비를 하고 있다. Q0. 그런데 아까 했지만 가격은 P0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P0는 불변, 변화가 없어요. 이 3,00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에서 우리는 동일한 가격에서 어떤 요인이 변하죠? 뭐 소득이라든지 어떤 요인이 변해서 동일한 가격 3,000원에서 수요량이 Q0에서 이만큼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3,000원, 또 P0 가격에서 또 어떤 요인에서 수요량이 감소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위에 그림과 다르죠? 수요량의 변화와 그림이 달라요.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한다.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은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은 요 내용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외의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예?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가격 말고 다른 요인이 변하는데 어떤 요인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뭐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소비자의 소득이 상당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수요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또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고, 또 선호가 있어요. 소비자에 있어서의 선호, 기호입니다. 자, 1980년대 초반에는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 있어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70% 정도 됐고요.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약 5% 가까이 됐어요. 80년대 초에.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조사한 결과는 바뀌었어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70%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5%, 서울 수도권 45%가 늘어났는데 그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됐느냐 얘기지. 공급이. 예?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약 한 4,500만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 보면 2,500만 산다면은 4인 가구 기준하면은 몇 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파트 수요가 그만큼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기간 동안 공급은 미미해. 예? 예? 10%도 못 늘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 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해서 가격이 그래서 폭등을 한 거예요. 예? 폭등을 한 거예요. 선호, 기호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이 선호 기호도 있지만 요즘 지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내진 설계가 되기 전에 아파트와 된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옛날 내진 설계가 이게 딱 된 해가 있거든요. 설계 의무화인데 그 전에 아파트는 지진에 취약해.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죠, 당연히.
이제 그것도 볼 거예요. 그거는 또 여러분 어디 건축물 들어가서 사이트를 가면 또 확인돼. 예? 그거 보고 거래할 때 참고해야 되잖아. 예? 예? 골치 아프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포항에 보세요. 지금 포항에 아파트 분양해서 지금 짓는 아파트를 많겠죠. 신축 아파트. 그 지진의 영향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상식적으로. 안 받을 수가 없지. 예? 아니 기존 아파트 금가고 뭐 하는데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그거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안전도 조사를 해야 돼요. 금갈 수도 있고 확인해야 돼. 여러분 그 분양받은 사람이 가서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가서 대동에서 확인하니까 공사에서 확인시켜줘요? 안 시켜주지. 왜? 예? 시켜주면 큰일 나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완전히 갑질을 하고 있어. 그 상당히 문제지. 그러면 포항 시내 아파트 어떻게 돼요? 지금 분양된 아파트 사람들이 안 사. 가격이 떨어지지. 그래서 포항 경주 아파트가 거래가 안 돼요. 그래 되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선호도가 이제 이 지진이 자주 발생하면요. 나중에는 아파트 안 사. 뭘로 가? 단독 주택으로 가죠. 앞으로 단독 주택이 좀 오를 것 같아. 느낌이. 단독 주택. 이 선호도가 막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금은 아파트가 좀 선호도가 좋아요. 왜? 언제든지 문 잠그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단독주택은 꼭 집에 한 사람 있어야 돼. 그런 게 좀 있어요, 옛날에 보면. 그런 선호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선호, 기호라고 하거든요. 선호, 기호. 그리고 또 우리 인구가 중요해요. 어떤 지역 내에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많아지면 그 지역의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하고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는 감소하거든요. 인구. 자, 이런 것은요. 이런 요인은 수요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같은 게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여러분 우리 미래를 늘 여러분 생각하죠. 미래에 대한 예상, 기대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파트의 평당 분양 가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오를 것이라 예상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예상이 되면은 현재 분양받을까요? 오른다는 분양받을래요? 현재 받아야죠. 그래서 미래에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은 현재 소비자의 수요에 영향을 줘요. 현재 수요에 영향을 줘요.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예상. 또 우리 부동산은 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또 대표적인 게 주택, 담보, 대출, 금리죠. 금리.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습니다. 인상이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져요. 이전보다 높아져서 구매력은 뭐다? 떨어져요. 그래서 수요는 구매력이 하락하면 수요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 담보대출 금리가 또 영향을 줘요. 수요에. 또 뭐도 영향 줘요? 세금도 영향을 줘요. 세금. 우리 처분시의 양도소득세, 또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취득세, 이러한 세금이 감면되면은 세금 부담이 낮아지죠.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는데, 만약 세금을 중과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에? 세금을 중과세면은 세금 부담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구매력은 떨어지죠. 구매력이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해. 이 세금이 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요, 특히 요 두 개가 최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금리, 세금, 이런 것은. 자, 요것 외에도 또 많거든요. 많은데 그 중에서 대체제라는 게 있거든요. 대체제는 대체하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대체하는 상품. 자,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효용이라고 해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얻는 만족을 효용이라고 해요. 효용. 그러면은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상품을 소비해도 관계가 없다. 그럼 그 상품은 무슨 상품? 대체 관계에 있는 상품.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우리는 커피 없으면 홍차라고 하죠. 커피, 티, 홍차의 관계. 그리고 전복.
뭘로 해? 우리 전복 후라이팬에 할 때 버터로 하죠. 버터 없으면 마가린 해야 되잖아요. 버터, 마가린 이런 거. 예? 대체관계는 상품이에요. 대체관계는 상품. 예? 우리 부동산으로 시험 낼 때는 뭘로 내는 줄 아세요?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2년 용서, 또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뭐 이걸로 많이 내는데, 이런 건 대체관계는 상품. 그럼 보완제는 두 상품, 보완제는요, 말 그대로 보완이라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해야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그런 상품이 보완제. 그럼 커피에 프림 넣으시죠. 커피 프림의 관계. 또 빵, 버터의 관계.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관계. 승용차, 휘발유 관계. 이런 것은 다 무슨 상품? 보완 관계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와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또 있죠. 요거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관련 있는, 연관되어 있는 상품인 대체제, 보완제의 가격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돼요. 요것 외에도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보는데, 요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1월 달에 가서 한번 또 강의할 때 자세히 배우자. 이런 요인들이, 여기 요인이 가격 말고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준다. 가격 말고, 해당 상품의 가격 말고 이런 요인들이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에 출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65페이지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여러분 4번 문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형태로 원래 28회 공급이 출제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형태로 4번 문제 형태로 원래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를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원래 시험 28회. 그러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 찾을 때는요, 거기에 옳게 묶인 걸 찾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요때는 왼쪽 보면 안 돼. 왼쪽 보면 안 되고 오른쪽부터 봐야 돼. 뭐부터 본다? 이런 문제 찾는 건 요것부터 보면 돼. 수요량의 변화. 요것부터 보면 안 돼요. 수요량의 변화부터 보세요. 지금 뭐죠? 아파트죠. 지금 문제에서 아파트의 동그라미. 문제가 아파트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아파트에 대한. 그럼 아파트 뭐가 나와야 돼?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니까 아파트 가격이 나와야 돼. 그럼 빨리 수요량의 변화 보기, 아파트 가격 나온 것만 찾아보세요. 3번. 하나밖에 없죠? 그럼 답은 3번이야. 5초 안 걸려. 원래도 이렇게 출제했어. 원래는 주택 나왔거든요. 그럼 답은 뭐야? 공급량의 변화, 주택 가격이야. 그 왼쪽 보면 되지. 가구 수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답 찾는 요령을 잘 알아야 돼. 왼쪽부터 먼저 보면 안 돼. 먼저 이렇게 문제를 따질 때 뭐부터 보면 돼? 수요량의 변화부터 먼저 찾고 그 다음 수요 변화 가야 돼. 찾는 요령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개념 정확히 이해하는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좋겠죠. 근데 원래 나왔어. 공급에서. 이런 형태로. 그것도 뭐부터 먼저 찾아야 돼? 공급 양의 변화부터 먼저 찾아야 바로 답이 나와요. 5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개념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공급으로 갑니다. 66페이지. 자,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공급은 누구 입장이죠? 생산자 입장입니다. 자,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게 바로 공급이죠. 자, 또 여러분이 공급과 또 수요와 수요량이 다르듯이 공급과 공급량도 서로 다른 개념. 자, 공급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기간 개념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은 20회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일정한 기간 동안,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개념을 나타내는 유량 개념이다. 이런 식으로 막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 생산자는 소비자와 다르죠. 소비자는 구매력이지만 생산자는 뭐를 가져야 돼? 판매 능력. 생산자는 판매 능력, 소비자는 구매력. 그래서 판매 능력을 갖추고
상품을 뭐 하고자 한다? 팔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팔고자 하는 욕구. 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또 기간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슨 개념이다? 또 공급도 유량 개념입니다. 수요 마찬가지로 공급도 유량 개념이고 판매 능력을 갖추고 아까 구매력을 갖춘 수요는 유효 수요면 생산자가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팔고자 하는 이건 무슨 공급? 유효 공급이라고 해요. 유효 공급. 또 팔고자 하는 것은 실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또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무슨 개념? 사전적 개념.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팔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 수요를 알면은 공급은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공급량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또 주어진 가격 수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판매 능력을 갖추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또 상품을 또 팔고자 하는 또 뭐죠? 최대 수량이다. 자, 여러분 작년 27회 시험에는요. 27회는 최대를 붙여서 출제해 줬어. 네? 공급은 붙였는데 수요할 때는 안 붙였다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작년에 또 공급량의 개념을 또 출제했어요. 우선 공급의 개념인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일반 상품과 달라요. 부동산 상품은 공급이 또 다릅니다. 부동산 공급은 여러분 착공에서 아파트만 생각해도 되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평균 몇 년? 2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간적 갭이 있어요. 항상 이걸 염두에 돼요. 공급,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간적 갭, 시차라고 하거든요. 시차가 존재한다. 이건 꼭 기억하고 다니셔야 돼요. 부동산은 공급에 시차가 존재한다. 시간적 갭이 있다는 거.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수요의 법칙을 배웠으니까 수요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공급도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자, 우선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또 다른 조건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일정 불변이다. 다른 조건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뭐만 변해요? 가격만 변해요. 가격. 단지 가격만 변해요. 자, 여러분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생산자 공급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 상품 가격이 오르면은 생산자는 어떻게 돼? 수익성이 높아지죠. 오르기 전에 비해서 수익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럼 팔려고 공급량을 더 늘려줘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상품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생산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공급량은 이전보다 점점 줄어들어요. 이렇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할 때는 뭐죠? 플러스. 자,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 플러스를 우리는 양의 관계라고 해요. 플러스, 양의 관계에 있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음의 관계.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면은 양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급의 법칙이죠. 자, 그러면은 공급의 법칙,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또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또 뭐라고 한다? 공급 곡선입니다. 자, 아파트 가격을 P라 보고 아파트의 공급량을
횡축으로 보는데 공급량인데 공급은 우리 S로 표현하거든요. 수요는 D로 표현하고 공급은 S, QS 공급량입니다. 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일 때 생산자는 얼마만큼? 요만큼 Q0만큼 요점 A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Q0에서 얼마만큼? 분양 가격이 올랐더니 Q1만큼 공급량을 더 늘려줘요. 자, 그러면은 평당 1,300만 원일 때 얼마? 5Q1만큼 공급이 돼요. 이 점을 무슨 점? B점이다 한다. 이렇게 아파트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이러한 대응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고 하죠? 아파트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 이 관계를 연결한 이 곡선을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또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달라지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번은 위를 향해요. 오른쪽 위, 윗상,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우상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지만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한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곡선이 된다 얘기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시험 문제는 이 공급량의 변화, 또 공급의 변화를 이해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죠. 또 뭐가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하는 거죠. 자, 이 가격이 변화를 하는데 가격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죠. 일정 불변이다. 단지 가격이 변하는 거고 공급의 변화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가격이 변하지 않아요.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고 위에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데, 자, 이 가격이 변하면은 또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여러분, 이 개념은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그때도 시험에 개념 나올 때 상이 꼭 나왔어요.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은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상이 나오면 뭐죠? 공급량의 변화야. 공급량의 변화. 자, 이 얘기죠.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랐더니 이 A점이 뭐를 따라서 동일한 이 공급 곡선을 따라서 A점이 B점으로 이동하죠.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 이렇게 점이 이동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자,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데, 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상향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은 뭐가 돼요?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P0 가격. 자, 평당 분양 가격 1,000만 원이라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때 건설업체는 공급량을 얼마? Q0만큼 건설업체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우리가 동일한 P0 평당 1,000만 원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이전보다 더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에서 공급량이 뭐한다? 줄어들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공급의 증가라고 하고, 또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급의 감소죠. 수요와 마찬가지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감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 어떤 게 있느냐. 자체 이동시키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게 기술이거든요. 자, 여러분 기술 혁신에 따라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은 이전보다 생산비가 절감돼서 공급량은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예? 기술이 영향을 주거든요. 자, 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또 영향을 줘요. 생산 요소의 가격, 예를 들면은 노동, 생산이라는 이 요소의 가격,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 대한 가격을 우리는 임금이거든요. 그러면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생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줄어들어요. 이러한 요소의 가격이라든지 또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우리가 자재의 가격, 예? 철근, 시멘트와 같은 건축 자재의 가격이 오르면은 또 건축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줄어들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지문에 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나오면요, 이건 또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이에요. 요것 외에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끔 여기 있죠? 자, 아파트 분양가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됨으로써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한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 올해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뭘 한다? 분양을 해야 돼. 왜? 가격이 비싸니까. 상한제 적용되면 가격이 규제를 받아서 하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쌀 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분양이 되든 안 분양이 되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상이 영향을 줘요. 공급에, 현재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죠. 또 우리 보조금, 여러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은 보조해준 금액만큼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급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또 세금이라든지 또 건설 자금 조달 금리죠. 뭐 아파트 뭐 건설 자금 우리가 조달 금리, 기업에 있어서의 조달 금리가 오르냐.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높죠.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전보다 공급량은 줄어듭니다. 이 금리가 영향을 주고 또 대체할 수 있는 상품 또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하죠. 예? 뭐 대체제와 보완제 가격이 또 변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수요와 또 뭐야? 수요와 공통되는 부분인데 이런 공급의 전형적인 변화 요인들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또 지문에 나올 때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자세한 그 뭐 내용들은 또 우리가 1, 2월 강의 때 보고 이런 요인들이 우리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정도만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항상 공부할 때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뭐한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올해 시험에 이렇게 아까 수요처럼 공급의 변화 물었는데 시험에는 주택을 물었거든요. 주택에 대해서 공급량의 공급 변화 옳게 연결한 건데 공급량의 변화에 정답이 뭔지 아세요? 올해 시험에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가 이렇게 또 주어졌어요. 그럼 답은 어디서 빨리 찾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지. 그럼 여기서 1번 지문에 바로 뭐가 나온지 아세요? 주택 가격이 나왔어요. 주택을 묻는데 그럼 주택 가격이 공급량 나오잖아요. 가격 변화. 그러면 주택 가격이 나오면 빨리 뭐야? 다른 거 봐야죠. 2번, 3번, 4번, 5번은 주택 가격이 없어. 요것밖에 없어. 그럼 답은 몇 번? 1번. 올해 시험 출제돼. 기본 개념만 알면 답 찾아. 이게 확실히 본인이 답이다. 그럼 밑에 보지 말고 빨리 넘어가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 또 고민해요. 뭐부터 고민하죠? 요거부터 막 찾아. 그럼 시간 가지. 답 찾는 요령은 하니까 요거부터 찾고 그럼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잘 보세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개념 잘 알아두셔야 되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 개념 잘 알아둬야 돼요. 요거 작년에도 출제했지만 올해도 출제하는데 지금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또 출제가 29회 또 예상된 또 부분입니다.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출제가 계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 69페이지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71페이지의 탄력성 개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중간 빠지는 거는요, 여러분 일렬 가서 좀 세밀하게 설명하고, 지금 기초니까 개념 위주로 또 경제 수요 공급 기본 개념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탄력성, 가격 결정, 시장 이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납시다.